마켓인사이트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 탐방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이죠. 독립 리서치 밸류 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 탐방 기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기업 분석 보고서를 매주 수요일 개장 전에 발간을 하고 있고요.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잘 나온다거나 아니면 증권사 보고서에서 많이 나오지 않은 기업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미 화면에 나온 것처럼 디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사실 증권사 보고서는 많이 나오는 기업이지만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 디오라는 기업은 국내 최초로 이런 풀 디자인 가이드 임플란트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88년도에 설립을 했고 2000년 6월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던 의료기기 제품 생산과 판매를 같이 하는 기업인데요. 일단 2014년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임플란트 식립 솔루션인 디오나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와 사실 이따 말씀드릴 기존의 임플란트와의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 이 디지털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3D 구강 스캐너와 3D 컴퓨터 단층 촬영 이것들을 우리는 이제 CT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3D 프린터 같은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정확한 위치에 심는 수술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자 입장과 의사 입장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디지털 임플란트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시간의 절약과 통증의 이런 거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장 큰 강점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시술 시간이 짧은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기존의 내원 횟수가 7회 정도였다라면은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하게 되면 3회 정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좀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무절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수술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증도 적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사 입장의 경우에서는 이게 요즘에 뭐 의료 AI 같이 결국은 이런 3D 컴퓨터 같은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경력 대비해서 이런 임플란트 식립 기술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구강 스캐너로 잇몸과 치아를 촬영을 하고 CT로 이제 치아와 뼈를 촬영해서 이것들을 합쳐서 이제 정합, 어디에 어떻게 정확히 수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기존의 의사의 생각대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하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식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 시장이 개화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임플란트가 부담스러운 게 통증 그리고 그만큼 또 많은 방문 횟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비교했을 때 디지털 임플란트는 확실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오가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를 앞세워서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이제 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뭐 좀 계약을 맺었던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죠. 네, 시장 조사 업체 MRG에 따르면은 미국의 임플란트 시장에 대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2023년 기준 글로벌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 미국의 대형 유통사와 계약을 했는데 올해 이제 같은 해 6월 1위 기업형 치과 DSO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업형 치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회사하고도 제품 교육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미국의 지금 덴탈 시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어떤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냐면 20%만 시술 가능한 걸로 굉장히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디오나비아 같은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기존의 시술 대비 학습하기 쉬운 디지털 임플란트 교육을 제공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러고 동사 제품을 납품할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교육에 대한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시장의 침투율 같은 예를 들면은 뭐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런 소모성 제품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거는 그 제품을 많이 깔아야 된다라는 게 주요 투자 포인트라고 하면은 디지털 임플란트도 지금 디오가 그렇게 미국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2026년 미국향 매출만 약 1,200억 원의 규모로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은 국내와 달리 치과 의사의 실력 편차가 크다고 합니다. 임플란트 수술법을 모르거나 잘하지 못하는 치과 의사가 상당수라고 하는데 그런 만큼 미국에서의 디지털 임플란트 수요가 늘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께서는 이제 중국이 임플란트 시장이 가장 빠르다고 보셨는데요. 중국에서의 디오의 성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빠른 곳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런 덴티움이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이런 덴탈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디오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약간 그런 부분들이 쉬어가는 국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중국 시장은 연평균 19.5% 거의 매년 20%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자료긴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을 보면은 이게 식립률이라고 하는 건데 국내는 500명이 넘지만 중국은 아직 28명밖에 되지 않는다. 10,000명 기준으로. 그만큼 시장 침투율을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주요 요인이 중국이 왜 낮을까를 보면은 일단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중국 임플란트 의사에 대한 숙련도 부족을 크게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비용 문제는 VBP라는 게 이제 올해 상반기 덴탈 관련 종목들을 주가 강세를 이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VBP란 정부 주도의 대량 구매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강점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 급여와 2015년에서 16년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65세로 낮췄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시장이 빠른 성장을 보였었는데 중국이 약간 예전에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임플란트 수가가 이제 4월부터 낮아졌고 1만 명당 치과 의사가 2015년도 2명, 2017년도 4.5명까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면은 중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서의 영향력도 커지면 확실히 매출도 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디오 실적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최근에 저희가 11월 9일에 이 회사에 탐방을 갔다 왔었는데 3분기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이틀 동안 16%를 급락을 해서 이거는 좀 낙폭이 과대하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로 빠르게 작성을 하게 된 건데 3분기 매출액 400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을 달성을 했지만 이게 시장의 전망치보다 컨센서스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그러한 안 좋은 충격이 있었는데 컨센서스를 하회했었던 이유는 매출 채권의 관리 정책이 보수적으로 변경이 된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은 결국은 지금은 까는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만 보면은 매출액 1,215억 원, 영업이익 270억 원을 달성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이런 컨센서스에 미스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목표 주가를 낮춘 이런 경향들이 있었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런 임플란트 시장의 개화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살짝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그럼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7월 이후로 줄곧 내림세인데 그러면 이제 바닥권으로 보고 반등 기대해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 이런 부분들 이제 주가가 최근에 급락을 했었던 요인은 상대적으로 다른 투자처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VBP에 대한 얘기가 상반기에 나오고 하반기에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요인으로 저는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미국에 대한 매출 아까 2026년도에 1,200억 원을 제시했다 그랬는데 올해 3분기 합친 것만 전체가 1,200억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결국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과 수급으로 인한 주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면은 사실 이런 덴탈 기업이라는 게 너무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좀 봐야 될 저는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보고서에 담진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인구의 고령화가 지속이 될수록 결국 임플란트 시장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언제까지 AI가 아닌 일반 의사가 하게 된다면은 그런 실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료 AI, 뷰노나 이런 종목들도 사실 초창기에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의구심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느 곳과 계약을 했다더라 어디에 논문
고문이 등재가 됐다더라. 이런 시장 개화와 함께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지금 최신판이 결국은 이런 임플란트와 관련된 종목들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디오라는 종목은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 또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서 단기적으로 주가 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회사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디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